60세 이상이라면 잠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기력이 빠지고 밤마다 무기력해지는 것을 당연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전에는 활력이 넘쳤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몸속 발전소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70% 이상이 원인 모를 만성 피로와 활력 저하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면 큰 질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주류 의학에서는 호르몬 감소와 근육량 저하를 주요 원인으로 꼽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드리죠. 유럽의 한 학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몸은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와 같다. 그런데 지휘자인 장이 무너지면 아무리 악기가 좋아도 소리를 낼 수 없다. 다소 시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을 잘 반영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 흡수도 원활하고 호르몬 분비도 균형을 이루며 활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동안 술, 기름진 음식, 스트레스 등으로 장을 혹사시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활력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깊은 곳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다시 불씨를 지피면 언제든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막걸리와 꿀, 이 두 가지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잠시 반문해 보겠습니다. 술이 어떻게 약이 될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세계 각국의 연구 논문을 접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무분별한 음주는 독이 되지만 올바른 조합은 약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위치와 생활 습관이 이 건강 비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한 분의 4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는 막걸리와 꿀을 황금 비율로 섞어 마시는 정확한 비법과 반드시 피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은 다시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손주들이 놀랄 만큼 생기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오늘 이 순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막걸리와 꿀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막걸리를 그냥 서민술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뜻밖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생막걸리, 즉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이 숨쉬는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장 건강을 되살리는 강력한 도우미입니다. 우선 과학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막걸리 한 병에는 무려 수십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먹는 유산균 캡슐보다도 훨씬 풍부한 양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장 속에 들어가 유해균을 몰아내고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쉽게 말하면 게으른 일꾼들을 내보내고 성실한 기술자들을 대거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전라도 시골 마을에서는 옛부터 막걸리를 하루 한 잔씩 마시는 노인은 90세까지도 바티를 거뜬히 한다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표현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사람들의 체험이 만들어낸 지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을의 노인들 중 상당수가 활력이 남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막걸리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살균 막걸리는 효모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저 알코올과 설탕이 섞인 음료에 불과하지요. 효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생신자가 붙은 유통기한이 짧고 효모가 살아있는 막걸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이 차이가 활력을 살리는 열쇠입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유산균은 장에 들어가도 대부분 죽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죽더라도 그 사체가 장내 면역 세포를 자극해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반박합니다. 즉, 살아있든 죽었든 장의 이로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조차 생막걸리의 가치를 다시금 부각시키는 부분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장이 다시 건강해진다면 지금처럼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장이 바로 몸의 뿌리이자 활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막걸리를 단순히 술이라고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장 속을 청소해주고 에너지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는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한 68세 남성 환자는 매일 저녁 반잔에 생막걸리를 마신 지 3주 만에 변비가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활기가 넘친다고 기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과 절제입니다. 생막걸리를 약처럼, 하지만 과하지 않게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당신의 몸은 다시 예전의 불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생막걸리의 진정한 파트너, 바로 천연꿀의 놀라운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을 넘어 생막걸리 속 유익균들에게 최고의 먹이가 되어 활력을 배가시키는 비밀 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단순히 달콤한 감미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꿀에는 단순한 단맛 이상의 우리 몸을 되살리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막걸리와 함께할 때 꿀은 그야말로 황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꿀은 천연 에너지 보충제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먹는 즉시 몸에 흡수되고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그리스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꿀을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꿀은 활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꿀의 진짜 가치는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꿀은 장 속 유익균들에게 최고의 먹이가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유산균이라는 일꾼들이 막걸리를 통해 몸속에 들어오면 꿀은 그들에게 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꾼이 일하려면 힘이 필요하듯 꿀은 유익균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은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꿀을 먹은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30% 이상 늘어났고 소화 흡수 능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장내 환경을 바꾸는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조금 색다른 사실도 있습니다. 꿀에는 미네랄인 붕소보론가 들어있습니다. 이 붕소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합니다. 최근 학계에서도 붕소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과 활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호르몬까지 건드린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물론 모든 꿀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시중에 흔히 팔리는 사양 벌꿀은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만든 것이어서 영양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천연꿀, 그것도 숙성된 밤꿀이나 아카시아 꿀, 야생화 꿀 같은 자연 그대로의 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꿀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물론 꿀만 먹어도 어느 정도 에너지 보충은 됩니다. 하지만 꿀은 혼자 있을 때보다 생막걸리와 만날 때 비로소 최고의 힘을 발휘합니다. 꿀이 유산균에게 먹이를 주고 막걸리 속 살아있는 효모와 유익균이 장을 살리면서 서로의 힘을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막걸리 반잔에 천연굴 한 스푼을 타서 드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몸이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제 얼굴이 밝아졌다며 고맙다고 하네요. 단순한 음료 한 잔이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꾼 것입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한 달콤함을 넘어 장내 환경을 회복시키고 피로를 풀어주며 남성 호르몬의 균형까지 돕는 황금 조력자입니다. 막걸리와 꿀,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활력의 불씨는 더욱 빠르게 타오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막걸리와 꿀이 만나 만들어내는 황금 조합의 과학에 대해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단순한 전통 비법이 아니라 현대의학과 과학이 뒷받침하는 놀라운 근거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막걸리에 숨겨진 힘과 꿀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어떻게 황금 조합이 되는지 과학적인 원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몸은 거대한 발전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석탄, 장내 미생물은 석탄을 태워 전기를 만드는 보일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발전소에 유능한 기술자, 생막걸리 속 유산균과 효모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기술자가 밥을 못 먹는다면 일을 할 수 없겠지요. 바로 이때 꿀이 등장합니다. 꿀은 기술자들에게 최고의 에너지, 즉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을 학문적으로 풀어내면 더 흥미롭습니다. 생막걸리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효모는 장내 환경을 개편하고 꿀의 풍부한 올리고당과 천연 당분은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해 그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심바이오틱스, 즉 상생 효과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원리가 장을 건강하게 하고
활력을 배가시키는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알코올은 장내 미생물에 해롭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과음은 장을 해치지요.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소량의 전통주, 특히 발효 과정에 살아있는 술은 오히려 유익균을 공급한다고 반박합니다.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양과 질입니다. 소량의 생막걸리는 알코올의 해로움보다 발효가 주는 이로움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매일 저녁 단반잔의 음료로 무기력한 하루가 활력으로 바뀐다면 시도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지만 몇 주 뒤에는 직접 변화를 체험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2 세김모 선생님은 2주 동안 이 황금 조합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전에는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걸음걸이조차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달라졌다. 무겁던 다리가 가볍고 예전처럼 시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봅니다. 단순한 음료 한 잔이 가정의 분위기까지 바꾼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꿀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막걸리의 발효 성분과 시너지를 낸다는 점입니다. 꿀은 염증을 낮추고 막걸리 속 유산균은 면역을 강화합니다. 이 둘의 상호작용은 만성 피로, 소화불량, 우울감 같은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술과 꿀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황금 조합인 이유입니다. 이쯤 되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단순히 막걸리와 꿀만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가능할까? 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체질과 생활 습관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례가 말해줍니다. 이 조합이 몸의 뿌리, 즉 장을 살리는 데 있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따라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막걸리와 꿀은 단순한 전통,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의학과 영양학으로도 설명 가능한 과학적 솔루션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이 황금 조합을 통해 활력을 되찾은 생생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성으로서 자신감을 잃었던 한 어르신이 어떻게 다시 웃음을 되찾았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어떤 이론이나 설명도 실제 사례만큼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68세, 은퇴 후 무기력과 자신감 상실로 힘들어하던 분이었습니다. 처음 제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무척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거의 없었고 걸음걸이도 무거웠습니다. 선생님,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하루 종일 의욕이 없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줄었고 손주들과 놀 힘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생활 습관을 물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거의 없었고 식사도 대체로 간단히 때우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이 가장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었고
혹시라도 기대를 하게 될까봐 일부러 늦게까지 TV를 보다 잠드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저는 그에게 황금 막걸리 비법을 권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1시간 전 생막걸리 반잔 약 100ml에 천연굴 1스푼을 넣어 마시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안주나 음식 없이 오직 이 2가지로만 약처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덜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2주가 되자 표정이 밝아지고 잠을 푹 자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주째 진료실에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비싼 보약을 먹어도 잠깐뿐이었는데 막걸리와 꿀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볍습니다. 밖에 나가서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제 변화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웃는 모습이 돌아왔다고요. 그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집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대화도 하고 손주들과 함께 놀 힘도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순한 한 잔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삶 전체를 되살려 준 것입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나자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활력이 회복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속도로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은 1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물을 줄 때도 하루아침에 싹이 트지 않듯 몸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화는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활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황금 막걸리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무너진 자신감을 다시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경고드리겠습니다. 아무 막걸리나 마셔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황금 막걸리 비법은 반드시 생막걸리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심코 마트에서 사는 막걸리가 전부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잘못된 막걸리 선택은 활력을 되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것이 살균 막걸리입니다. 유통기한이 길고 뚜껑을 열었을 때 톡 쏘는 생동감이 없는 막걸리라면 그 속의 유산균과 효모는 이미 모두 죽은 상태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단순한 알코올과 설탕뿐입니다. 마치 죽은 씨앗을 아무리 심어도 싹이 트지 않듯 죽은 막걸리에는 우리 장을 살릴 힘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막걸리에 인공 감미료와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
넣은 설탕이나 합성 감미료는 장내 유해균에게는 잔치상이지만 유익균에게는 독과 같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려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건강을 위해 마신 음료가 오히려 대사 질환을 불러오는 꼴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막걸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대형마트에서 파는 장기 보관용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지고 잠도 깊이 못 잔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막걸리에는 설탕과 합성 감미료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제품을 고르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논쟁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살균 막걸리도 여전히 발효 성분이 조금 남아있으니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살균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익 성분이 파괴된다고 반박합니다. 두 의견이 팽팽하지만 제 오랜 임상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효과를 체감하려면 반드시 생막걸리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집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 병을 자세히 살펴본 적 있으십니까? 병 뒷면에 탁주라고 쓰여 있고 유통기한이 한 달 이내로 짧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생막걸리입니다. 반대로 유통기한이 1년 가까이 되는 제품이라면 살균 막걸리이니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 표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산 쌀을 사용한 막걸리가 좋고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과 독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막걸리라고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마치 좋은 흙에서 자란 사과와 농약에 절은 사과가 다르듯 막걸리도 질과 원료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막걸리 선택은 활력을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을 해치고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함정, 바로 과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많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막걸리와 꿀이 만나 만들어내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음의 위험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술은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알코올은 발암물질이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적당량을 넘어서면 간, 뇌,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시작한 막걸리 한 잔이 자칫 습관처럼 늘어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 막걸리 비법을 알게 된 뒤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좋으니까 더 마시면 더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에 하루에 반잔이 아니라 2잔, 3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피곤함이 더 심해지고 간 수치까지 올라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국 원래의 효과는 사라지고 과음이 불러온 부작용만 남았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한 알코올은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그 적당한 양조차 장기적으로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어디까지가 적당한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지만 제 임상 경험으로 보자면 하루 100ml, 즉 반잔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준점입니다. 그 이상은 분명히 해로움이 더 커집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는데 한 잔 더 마시면 안 될까? 대답은 단호히 안 됩니다입니다. 술은 단기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숙면을 방해하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며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간의 해독 능력이 젊을 때보다 훨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또 다른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 남성은 막걸리와 꿀을 마시고 효과를 본 뒤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나는 건강에 좋은 막걸리를 마신다며 2병이나 마셨습니다. 그날 밤 그는 속쓰림과 두통으로 밤새 뒤척였고 다음 날은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꾸중을 들으며 다시 반찬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술은 약일 때는 약이지만 과하면 독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황금 막걸리 비법은 건강을 위한 의식이지 술자리가 아닙니다. 기름진 안주와 함께 마시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정성스러운 의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소량일 때 약이 되고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황금 막걸리 비법은 매일 꾸준히, 그러나 반드시 절제된 양으로만 실천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오랫동안 활력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함정, 바로 안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막걸리와 꿀이라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하면 모든 효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걸리를 떠올리면 자동으로 파전, 두부김치 혹은 기름진 안주를 함께 생각하십니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술자리에 막걸리와 파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짝꿍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황금 막걸리 비법에서는 이 조합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은 장내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입니다. 반대로 생막걸리 속 유산균과 효모, 즉 유익균은 이런 음식을 만나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쪽에서는 유익균 군대를 투입해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적군에게 식량을 퍼주는 꼴이 됩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 막걸리 비법을 알게 된 뒤 매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걸리를 마실 때마다 파전과 두부김치를 곁들였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가 더부룩하고 체중까지 늘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바로 기름진 안주였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유해균이 더 빠르게 번식한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발효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양학자들은 고지방, 고염분 음식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합니다. 막걸리와 꿀은 발효의 힘을 살리는 조합이지 기름진 음식과 어울릴 수 있는 조합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는데 안주 없이 어떻게 먹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황금 막걸리 비법은 술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의 의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처럼 소량만, 꿀과 함께만 드셔야 그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색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된 실험에 따르면 기름진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의 활성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반면 꿀과 함께 섭취한 그룹은 유익균 수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함께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황금 막걸리 한 잔은 내 몸을 살리는 약입니다. 약을 먹으면서 기름진 삼겹살이나 파전을 함께 먹지는 않으시겠지요. 이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깨닫습니다. 이쯤에서 독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막걸리를 마실 때 반드시 안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안주가 없어야 진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막걸리와 꿀은 단 둘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음식이 끼어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 질환 등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 막걸리 비법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이 방법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간질환 환자는 절대 이 방법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되는데 이미 간 기능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아주 소량이라도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지방간이나 간염, 간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가 막걸리를 약처럼 마시겠다고 시작했다가 오히려 간 수치가 급격히 악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균과 꿀의 효과가 있다고 해도 간에 무리가 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 당뇨 환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은 천연식품이지만 당분이 풍부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 매일 꿀을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량이라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시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위장 질환자입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알코올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63세 환자는 막걸리와 꿀을 마신 뒤 속쓰림이 심해져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결국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틀에 한 번씩만 마시도록 조정한 후에야 불편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쯤에서 학계의 흥미로운 논쟁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적당량의 알코올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알코올은 본질적으로 세포 독성 물질이므로 어떤 양이라도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양쪽의 주장이 대립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괜찮겠지, 나도 시도해도 되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몸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몸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큰 예방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건강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황금 막걸리 비법은 강력하지만 내 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운전기사 출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감에 시달리며 황금 막걸리 비법을 시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해보니 간 수치가 이미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결국 그분께는 막걸리 대신 장 건강을 살리는 발효 채소와 무알코올 발효 음료를 권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활력을 되찾았고 본인도 술이 아니어도 방법이 있구나 하며 만족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해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황금 막걸리 비법은 건강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특정 질환자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활력을 되찾으며 부부 관계와 삶의 질까지 달라진 감동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까지 되살아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회복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 특히 부부 관계까지 깊은 영향을 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난 한 부부의 사례입니다. 남편은 71살, 아내는 68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몇 년간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머무르며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부부 사이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가장 가슴 아파한 것은 남편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부부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용기를 내어 남편을 데리고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무덤덤하게 앉아 있었지만 아내가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예전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손주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힘들다며 외면합니다.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본인 역시 속으로는 답답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에게 황금 막걸리 비법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아내의 정성 어린 손길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생막걸리 반잔에 천연굴 한 스푼을 타서 함께 마셨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작은 의식이에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2주가 지나자 남편에게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전처럼 몸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바깥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고 웃는 얼굴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놀란 것은 남편이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같이 걸을까? 이 한마디에 아내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 달 뒤 그들은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무겁고 침묵뿐이던 집이
지금은 웃음과 대화로 가득합니다. 남편도 덧붙였습니다. 제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손주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함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이 느꼈습니다. 활력이란 단순히 근육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랑을 되살리는 힘이라는 것을요. 남편의 웃음이 돌아오자 아내도 행복해졌고 가족 전체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대화가 줄고 웃음이 사라진 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활력을 되살리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학계에서도 최근 이런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노년기의 활력 회복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넘어서 정신 건강과 부부 만족도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몸이 행복한 관계를 만든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부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단 한 잔의 황금 막걸리, 그 작은 습관이 부부 사이의 온도를 바꾸고 잃었던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황금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비율, 시간, 온도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 막걸리, 비법의 원리와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는 이 비법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좋다라는 정보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재료 선택입니다. 반드시 생막걸리여야 합니다. 병 뒷면에 탁주라고 쓰여 있고 유통기한이 한 달 이내로 짧아야 합니다. 살균 막걸리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는 국산 쌀이어야 하며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꿀은 반드시 천연꿀, 그것도 밤꿀, 아카시아 꿀, 야생 화꿀처럼 숙성된 제품이 좋습니다. 사양 벌꿀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황금 비율입니다. 막걸리 반 잔백 밀리리터에 꿀 한 스푼, 이 비율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기준입니다. 더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음은 간에 부담을 주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시는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이때 장은 스스로 회복하는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산균과 꿀의 영양이 최대한 흡수됩니다. 게다가 막걸리의 미량 알코올과 꿀의 트립토판 성분은 숙면을 돕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온도입니다. 막걸리를 너무 차갑게 마시면 장 운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뒤 10분 정도 두어 약간 시원한 정도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장내 유산균 활동을 도와주고 흡수율을 높입니다. 혹시 안주가 없으면 허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음료는 술자리가 아니라 치유의 의식입니다. 오직 막걸리와 꿀만으로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장내 유해균을 키우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습관은 몸의 반응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며칠 지나면 편안해지지만 만약 불편함이 오래 간다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이틀에 한 번씩 마시는 식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며칠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약처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 3주가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살아나며 숙면이 늘어나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을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준비물은 단순합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생막걸리와 천연꿀을 구해오시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무기력에서 벗어나 생기로 하루를 채울 수 있도록 따뜻한 당부와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황금 막걸리, 비법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와 무기력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통해 아셨을 겁니다. 무기력과 활력 상실은 단순한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과 장 건강의 붕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생막걸리와 천연꿀.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몸의 뿌리를 되살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과 절제입니다. 살균 막걸리나 가짜 꿀은 아무 소용이 없고 과음과 잘못된 안주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막걸리 반 잔과 천연꿀 한 스푼, 잠들기 1시간 전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지키면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 단백, 밀리리터의 작은 습관이 아침에 무거운 몸을 가볍게 하고 잃었던 활력을 되찾게 해준다면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웃음을 되찾은 남편, 다시 대화가 늘어난 부부,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된 할아버지. 모두가 단순한 습관 하나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 나이에 가능할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면 내일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활력은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충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이제는 무기력이 아니라 생기로 하루를 채우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잔으로 몸을 살리고 웃음을 되찾고 사랑을 다시 피워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